토지 매매할 때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 대박 나는 땅이 있고, 다음 절대 토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면 안 되는 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가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제가 사례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지적도상 도로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디스코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이제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죠. 보시면 도로해서 국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이게 나와 있고 이게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으면 여기가 국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접해 있는 땅은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땅을 이제 일명 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입지가 좋고 이 계획관리지역도 용도지역도 좋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러한 맹지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 살 때는 이제 아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10년, 20년 이렇게 들고 가실 거 아니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 그러면 1번 땅 조금 더 비싸더라도 1번 땅을 사야 도로 접해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근데 2번 땅을 샀다. 근데 이 땅을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도로 접해 있는 땅 하나 사고 이 세 필지를 사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로부터 이렇게 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을 사들이든지 아니면 여기 옆에 땅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요 앞에도 지적도상 도로다. 그러면 요 앞에 땅과 옆에 땅 이렇게 다 같이 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내 땅은 영원히 건축할 수 없는 맹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맹지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는 땅은 사지 말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해운대역. 나중에 이제 서울 청량리와 연결될 신해운대역을 가보면, 자, 이런 거 아무거나 찍어 볼게요. 자, 보시면 최소 용도지역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용도지역이 뭔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용도지역은 우리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이제 개발 범위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피하시는 게 좋다. 토지음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해운대역 바로 역세권에 있는 임야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음 서류를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서류가 나오죠. 자, 이렇게 보면 해운대역과 가깝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구역, 이런 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 주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의 개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가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땅을 사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땅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렇죠. 하나 더 볼까요? 자, 보시면 이런 서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용도 지역을 반드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괜찮은데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인용 산지 내용을 보면 공익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산지다.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 경관 보전, 뭔가 보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보전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산지로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죠. 공적인 역할을 하는 임야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영원히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런 농림지역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서류를 보면 용도지역의 농림지역도 조심하셔야 된다. 자, 사례로 보면 농림지역 적혀있죠. 여기서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땅이다. 그래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런 농림지역은 뭔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면 땅값이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농림지역과 뭔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보전지역,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구역, 뭔가 제한되는 제한구역, 이런 땅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땅. 세 번째는 개발 호재가 없는 땅입니다. 자, 개발 호재가 주변에 없으면은 땅값이 웬만하면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부산의 명지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명지 국제도시라는 곳입니다. 자, 한번 풀어서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서 계속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에코 델타시티에서 신축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이제 예전 과거 10년 전만 해도 그냥 팝밭이었다 보면 돼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기존에 있던 요런 주거지 있죠. 자, 지적 편집 보면 노란색이 주거지입니다. 이 주거지 땅값을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 팝밭이었을 때 이때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은 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올랐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런 내 땅은 가만히 있었어요. 10년 전과 20년 전 항상 그냥 주택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가까운 주변에 국제도시가 개발되면서 여기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디스코를 한번 볼게요. 자, 명지동.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개발 계획이 있던 곳이고, 개발 계획이 있던 곳에서 가까운 주거지 아무거나 찍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커피숍 들어와 있는 이런 거는 평당 2,000에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0년, 11년 이때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 호재가 과거 10년에는 없었죠. 근데 이제 최근 10년 동안 개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이렇게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다 찍어도 똑같습니다. 공시지가가 거의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보죠. 이상하게 10년부터 뭔가 가격이 꿈틀거리면서 2012년에 본격적으로 올라갔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2010년에는 뭔가 명지 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예, 명지 토지 보상 한번 쳐볼까요? 토지 보상. 자, 보상, 토지 보상. 명지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지동 토지 보상. 자, 치면은 옛날 뉴스를 한번 볼게요. 뭔가 2009년부터 이제 명지 신도시가 중단된다, 이런 소리가 있다가 2009년이네요. 본 개발 사업 본 궤도에 올랐다. 자, 또 반쪽 개발되나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자, 보겠습니다. 토지 보상 2010년 뉴스 기사를 쭉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명지 신도시. 그렇죠. 자, 명지지구 여기 2011년 이때 본 단지가 이제 2014년에 완공이 된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네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자, 토지 가격 이때부터 뭔가 하여튼 꿈틀거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땡큐 보상 대박난 기업. 자, 토지 보상 지연된다. 보상금을 잡아라. 이때 명지지구 보상금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뭔가 토지 보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2010년쯤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보면 2012년에 이제 뭔가 국제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분양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하고 분양하겠다 하고 2015년에 뭔가 입주되고 2016년부터 계속적인 입주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뭔가 토지 보상이 주변에 진행되고 그 다음에 분양이 되고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주변 땅값이 오르더라.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랑 현재랑 동일하죠. 이 땅은 동일합니다. 근데 주변 환경만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바뀔 예정입니다. 자, 세종시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 세종시도 국가기관이 이전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데 가까운 곳 위주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우리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세종도 땅값이 거의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2022년. 근데 10년 전 모습과 현재 모습은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신축이 들어오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10배, 20배 이렇게 올랐는데 그 이유로 보면 가까운 인근에 뭔가 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대로 있었지만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언제 시점에 가격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때는 2011년, 여기도 2011년, 12년 때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가격이 왜 올랐는지, 언제부터 가파르게 올랐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만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새만금도 뭔가 이제 개발 계획 좌표만 있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게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근으로 땅값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뭐 새만금 개발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 인근은 땅값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도로가 없는 땅은 사지 말자. 맹지는 개발이 힘들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 웬만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뭔가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림지역, 이런 땅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만 짓고 자연환경을 보전해라고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땅은 개인이 절대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으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위주로 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을 살펴보자. 아까 명지 국제도시도 마찬가지, 세종시도 마찬가지. 주변에 큰 개발 계획이 없었으면 이 땅의 가격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땅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뭔가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거기에 인구들이 몰리면서 그 인구들을 대변할 뭔가 먹고 쓰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겠죠. 주변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커피숍이 있으면 커피숍에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랑 똑같습니다. 새만금도 마찬가지. 개발 계획이 없었다고 하면은 부안의 장신리, 백년리 이런 데는 땅값이 올라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방대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토지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